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꾸리꾸리 하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실전을 진행할 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채널과 같이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대응책 마련해 나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냐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매크로적인 부분이 훨씬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매크로적인 부분하고 지수가 상단에 막혀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 정부 정책적인 부분, 약발이 좀 다한 부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화작용을 좀 거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적인 타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또 그리고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는 상당히 좀 비수기예요. 그리고 연준, 잭슨 연설, 이런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우리 보면 눈치 보는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리포트폴리오 하면서 새롭게 또 맞이할 새로운 국면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전반기에는 조선, 방산, 원전 이쪽 관련된 부분 상당히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보니까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고점에 있는 것들을 차익 실현을 통해서 욕구가 많이 생기자 불안하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보면 우리가 하반기에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반바지라고 합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이쪽 관련된 부분이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거겠죠.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좀 일을 좀 잘하게 되면 새롭게 올라오시는 종목들 최근에 제가 리포트 몇 개 드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체크하면서 매수 포인트만 잘 잡으면 하반기 때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잘 달리고 있던 종목들, 알테오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상승 여력이 많진 않아요. 이미 높은 데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와봤자 당일치기로 예를 들면 7%, 8%씩 움직이긴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유한양행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 낮은 점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근데 사실은 바이오는 중턱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은 222등급 한참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실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중국의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리바운딩 정도는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 하나, 둘씩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좀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최근에 좀 포트폴리오 구성한 YC캠이라든지 PL옵틱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 둘씩 우리가 포석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또 핫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이노스페이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나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같이 또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끄트머리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CS윈드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장세, 최근 장세가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까지 위치를 잘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주가가 빠져주지만 않으면 상당히 견고한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매수요라든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매크로만 좀 어느 정도 잘 넘어가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우리 기준치에서는 계속 BP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드리블 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도전비 지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 어쨌든 이 구간 어디서 이 아래쪽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적 가이던스 좋기 때문에 사실 CS윈드 같은 경우도, 도전비 지원 같은 경우도 실적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자기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고 가시면서 계속 홀드앤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쪽 관련돼서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은 바로 이 220일 라인이나 240일 라인을 갖다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인데,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기선 쫄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도 열심히 거래해온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간에서 10만 5천 원 이하로는 잘 주가를 빼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도 보게 되면 이 구간까지 내려갈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 60일 라인 딱 오다 보니까 항상 보면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연양에 대한 그 부분, 지금 유럽에 대한 진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진출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뉴스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중국에 관련된 부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진출하고요, 일본 진출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동사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동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우리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쪽 금리 인하가 크게 되든 작게 되든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더 시장에 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면 또 틀림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고점을 한번 체크해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보유하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도체에 관련된 생산 이런 것들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SK 하이닉스는 뭐 기본적인 물량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소부장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삼성전자의 활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지 최근에 보면 여기서 몰려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20일과 모든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이 다 교차하는 자리까지 왔어요. 여기서는 승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로 터지든 위로 터지든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부분 자리인데 그러면 가이던스가 나쁘냐? 사실 그동안은 별로 좋진 않았어요. IC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 때 긍정적인 모습, 특히 이제 EU 보유 관련된 우리가 소재를 갖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공정이 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동사에 지금 사실 유리기판 관련된 린스라든지 반도체 세정 린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진행하는 것, 특히 HBM 관련된 부분에서 동사의 제품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주가도 상당히 어떻게 되어 올라왔다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수렴까지 다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락하는 것들은 매크로적인 부분이 조금 발생이 돼서 또 눌릴 가능성은 있으나 기업의 내부적인 요소나 환경적인 요소에서는 상방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 새롭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포트폴리오 좀 편입을 했고요. 낮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비중 20%를 진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향후에 또 매크로적인 영향 때문에 주가가 눌리면 평단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2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또 평단 조절할 수 있는 또 타임이 올 수도 있겠죠. 필옵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반기까지 가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필옵티스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특히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매출이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것이 아주 뭐 엄청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엄청나게 예를 들면 퍼포먼스를 나타낼 그런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은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동사주간 제가 지난번에 리포트 드릴 때 220일 라인까지는 열어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매크로 때문에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아래쪽에 가게 되면 3만원 아래쪽에 가게 되면 충분히 또 양봉 들어온 자리가 들어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저점 자리가 여기잖아요. 뭐 4월달 자리도 이 정도 자리고 그렇게 되면 동사에 예를 들면 안 좋은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대부분 해소가 된 부분이고 지금은 매크로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평단 조절 잘 하고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다른 멘트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4분기까지 가면서 우리가 승부수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CES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가면서 중간에 또 바운딩 오면 충분히 또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풀이 뭐 지금 자리 잘 잡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워낙 좋은 건 알고 있고 실제로 보면 뭐 3분기는 실적이 나쁘겠어요? 나쁘지 않다. 제가 4분기보다는 3분기가 상당히 좀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잘 들고 가면서 한 번 정도 위로 튀어 올라오는 거 분명히 리바운드 한 번은 들어와요. 여기 위쪽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냐면 120일 라인, 이 정도 라인까지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외국인 기관들에 대한 평단가를 다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5,500원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관점에서 좀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 튀어 오를 때 같이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저 자리 지키고 있다는 것들은 이제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크게 우려할 내용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계속 드리블 하러 가면서 상황이 좀 이렇게 변화가 오는 내용들 보고 비중 확대든 뭐 축소든 비중 축소할 일은 별로 없겠죠.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계속 드리블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SC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상황이 좋아지면 이 종목이 치고 올라간다.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뉴스만 좋게 되면 항상 크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부분 조금 다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래쪽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아래쪽 어디가 있겠죠. 이건 비중을 갖다가 확대 좀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단가가 좀 사실 야리무리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조금 낮춰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올릴 건 아니고 여기서 비중 한 10% 정도만 업사이드로 올려놓고 드리블을 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은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 다음 주 정도쯤에 비중 10% 정도 확대해서 조금 평단 조금만 더 낮추는 쪽으로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라인은 여기 지금 60일 라인 있지 않겠습니까? 이 라인 정도 어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점을 최근에 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적이 좋아지는 건 분명히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낮아지면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220일 라인 저 선은 잘 무너뜨리진 않네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꽤 오랫동안 확인했으니까 다음번 하방은 낮은 자리에서 비중 확대 정도 준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S 뭐 최근에 보면 저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 펼쳐 나가는데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들어간 거에 대해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 해서 전력 설비 이쪽 특히 이제 변압기 관련된 부분이 크게 조정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S 일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일진전기하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볼 때 일진전기나 LS 같은 경우는 타이밍 봐서 우리가 다시 또뭐 분명한 거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정부가 어떻게 잘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면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미국 자체도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땐 시간의 문제지 해결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LS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 이건 결국 우리가 4분기 가면서 승부수를 내야 되는 종목인데 조금 시간을 두면서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사가 지금 베트남 쪽 관련된 부분에서 비즈니스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금 미국 관련된 비즈니스 쪽에서 관세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 상황에서 우리가 드립을 가야 되는 것도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조정을 받은 거, 이 부분 조정받을 때 우리가 주식을 사야지 그럼 뭐 언제 사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우리가 좀 눌리고 있으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종목 갖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 우리가 승부수를 던져놓은 종목입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크로만 괜찮아지면 무조건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면 틀림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런 환경을 확인을 했고 수급적인 내용을 움직이는 건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조금 보면 매수세가 들어오고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간을 좀 두고 가면서 버텨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갈 땐 여기 다음번 1번 시그널이 지금 아직 크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1번 시그널이 어딘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그널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상당히 또 괜찮게 또 극복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속으로 야, 좀 이렇게 안 올라 또 승부수를 내야 되니 뭐 이런 뭐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겠는데 좀 시간에 좀 얹어주세요. 할 수 없죠 뭐 그죠? 지금 뭐 저 트럼프 저분들은 뭐 말을 하지 마라 관세를 매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요. 어쨌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국에 손해가 나는 짓은 하지 않는 그런 국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는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죠. 그렇게 생각해. 지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그 말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삼전, 뭐, SK 하이닉스, 뭐, 대부분 다 지금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플러스인 종목이 없어요. 이제 그런 날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시장이 좋아질 때 같이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시장이 좋을 때 안 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종목이 나쁜 종목이에요. 그럴 땐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러나 시장이 다 같이 안 좋을 때 같이 하락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또 시장이 또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극히 정상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요 구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실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냥 매크로적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정도 우리가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부분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건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휴젤도 그렇고 메디톡스도 그렇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차익물 나오는 분위기 정도 상황에서는 크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승을 지금 당장 바라볼 수는 없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있던 그 소송하고 있던 구간에 있던 구간의 그 주가 지수가 현재 주가 위치라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당시에도 보면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구간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같이 안 좋은 상황이냐?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동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나, 물론 실적이 최근에 보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판관비 나가고 이러는 것도 어떡하라고요. 그다음에 6월 우리가 이제 9일부터 이제 이게 그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생산 판매에 대한.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광고 모델 써가지고 광고도 하고 있고, 뭐 국내 경쟁은 치열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영업이익이나 매출 나오는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니까 충분히 기다리면서 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가는 과정 속에 대부분 보면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때 뭐 괜히 고민했었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1년에 보통 보면 3번이나 4번 정도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충분한 또 고민을 하고 가는 거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지나고 나면 그거 뭐 아무 일도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다시 컨디션이 좋아지는 그런 또 세월이 가고 무리하게 막 달리다 보면 또 심하게 아플 때도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큰 사건, 사고 다 겪어봤지만 좀 이 정도 상황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보면 뭐 2번, 3번 정도는 나타난다. 가장 안 좋은 것들은 뭐 추세적인 하락 나타나는 구간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죠. 그럴 때가 가장 어렵긴 한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반기 때 뭐 2달 정도 고생을 하고 나서 막판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월달, 9월달 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10월달까지는 자리 잡는 구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극복해내는 그런 우리가 상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유중 무중 대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말입니다. 유중은 받아주시고요. 유중 후에 9월 18일부터 11월 14일 사이에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그것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출구 전략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무중을 진행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크게 무리수는 없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유중 참여를 갖다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다. 여기서 유중 참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손절 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유증가가 상당히 낮잖아요. 1945, 95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유증 참여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를 보더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해석을 해본 결과는 바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자, 유증 참여하는데 필요 금액 저 같은 경우는 627만 9천 원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케이스로 설명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비중 30%의 개념이니까. 자, 그리고 한 150만 원 정도를 갖다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총 비용은 777만 8,550원 이 정도 돼가지고요. 평단가는
15,972원 여기에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갖다 예를 들면 이 금액을 맞추려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 갖다 어떻게 돼요? 총 비용이 거의 600만 원 이상 더 추가를 해야 되지만 유증 참여를 하는 것이 평단가 낮추는데 훨씬 더 유리한 쪽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가 필요한 자금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발사를 위해서 운영 자금 필요한 건 250억 정도라고 하고요. 100억 정도는 부채를 갚는다고 하거든요. 자, 그건 뭐 그렇게 감안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후로 일단은 무증을 또 진행을 하게 되면 0.5를 갖다 한다고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487주에서 243주가 풀었을 땐 730주로 늘어나고 11월 14일 정도에 이 진행대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최종 평단가는 1,655원 이 정도로다가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진행하는 것들, 동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요 유증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쪽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저 만약에 17,940원 정도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결론을 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여할 땐 해야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우리가 이 종목 갈 때는 11월까지 가면서 승부수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종목이니까 또 발사 일정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발사 일정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믿어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또 한번 또 제가 추가적인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주가 그 이하 쪽으로다가 이런 보유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 우리가 보유한 것보다 또 높은 구간에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이 구간은 유증을 진행하고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대부분 이 종목을 갖다가 상장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증 참여를 갖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손절 치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가 빠지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상장 이후에 이 종목을 갖다 거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걸 갖다가 정리할 이유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것들은 매물을 치고 나가야 되면 틀림이 없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아래쪽보다 더 심하게 내려갈 만한 상황은, 벌어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유증 참여하고 나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다음 요 구간 안에서는 어떻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유증 참여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비중이 평상시에 얘기하는 정도라면 종목 비중 39%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저 낮은 구간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출구 전략 정도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9월 한 18일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 종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진도 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AS 해드려서 제 설명과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판단 잘 내리셔서 진행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앞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네거티브하게 보시는 분들은 저랑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이고 의견 차이니까 저는 일단은 우리가 이 종목을 갖다 거래한 이유, 목적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몸에 주가적으로 상승 탄력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할 수 있는데 다음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목표 금액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18,000원을 넘기기는 힘들다라는 것들입니다. 왜 이 부분은 다 털어먹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증 발생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한 39%, 37%? 이 정도는 하락을 또 빼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참여하고 나면 이 아래쪽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승부 낼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또 뭐 나름 또 미래에 또 유용한 또 참고 자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노스페이스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또 리뷰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뭐쪼록 여러분들 잘 이렇게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드리블 잘 해나가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이 안 좋을 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항상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또 이것도 한 달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니? 라는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코스피 두 번째 항목, 코스닥 두 번째 항목을 기다리시면서 지금은 조금은 인내하시면서
공략주 스터디하면서 다음번에 공략할 종목들 좀 체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또 3분 시간 브리핑 시간에 좀 더 보충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